비카인즈에서 데이터 수집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카인즈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접속을 하시면 지금같이 이렇게 메인 화면이 뜨는데요. 메인 화면에서 로그인을 클릭을 합니다. 로그인을 클릭을 하는데 여기서 먼저 회원가입을 해주셔야겠죠. 회원가입을 해주시고 저는 회원가입이 이미 돼 있어가지고 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하는 이유는 비카인즈에서 이렇게 회원 가입된 분들에 한해서 데이터 수집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렇게 입력을 하고 로그인을 클릭을 할게요.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로그인 됐고요. 그러면은 여기 기본 검색어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있죠. 여기서 내가 원하는 그 뉴스 기사 주제에 대한 키워드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인공지능이라고 이렇게 클릭을 하고 이렇게 검색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검색 버튼을 누르면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뉴스 검색 결과가 6,403건이 나왔다고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아래 스크롤바를 쭉 내려보면은 여기서 여러가지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사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총 보니까는 한 페이지에 10개씩 641페이지에 대해서 이렇게 데이터가 수집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데이터가 수집된 것을 보면은 그러니까는 전체 기관에 대해서 전체 기관하고 그 다음에 전체 언론사에 대해서 이렇게 데이터가 수집이 됐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스텝 1이라고 있죠. 스텝 1에서 플러스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여기서 기관 탭도 있고 언론사 탭도 있고 분류 탭도 있고 사건 사고 분류도 있고 뭐 상세 검색 탭도 있는데 여기서 이 탭에 있는 내용들을 조정을 해서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게끔 이렇게 뉴스 데이터 수집을 다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기본 옵션이 여기서 3개월로 되어 있는데 저는 최근 1년으로 해볼게요. 그래서 1년을 클릭을 하면은 지금과 같이 이렇게 데이터 수집 시점인 3월 22일부터 2023년 3월 22일부터 1년 전이 2022년 3월 22일까지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적용하기를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면은 지금과 같이 이렇게 인공지능에서 뉴스 검색 결과가 23,189건이 나왔네요. 그리고 다시 플러스 버튼을 클릭을 하고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언론사에서 뭐 전국 일간지로 할 건지 경제 일간지로 할 건지 지역 일간지로 할 건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언론사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일단은 전국 일간지에 대해서 이렇게 옵션으로 설정을 하고 적용하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적용하기를 누르면은 아까 전에 23,000개가 넘었는데 좀 더 데이터 범위가 좁혀졌죠. 그래서 최근 1년 그리고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전국 일간지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데이터 전원 수집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여러분께서 원하는 그런 뭐 기관이라던가 언론사 같은 것을 설정을 해서 이렇게 수집을 진행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옵션으로는 뭐 통합 분류해서 이게 뭐 정치면에 올라온 기사인지 경제면에 올라온 기사인지 사회면에 올라온 기사인지 뭐 이렇게 통합 분류해서 이렇게 각 기사의 그 주제 테마별로 이렇게 수집을 제한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건 사고 분류도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상세 검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형태소 분석이라든가 바이오그램 별로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세부 옵션까지는 다루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기관이나 언론사 정도에서 이렇게 옵션을 저희가 설정을 하고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 기관하고 언론사 이렇게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수집을 진행을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여기 보시면 스텝 3에서 여기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수집된 결과가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제공이 됐는데 그래서 엑셀 다운로드를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엑셀 파일로 이렇게 수집된 결과가 제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엑셀 다운로드 클릭을 하니까는 뉴스 데이터를 검색하고 있습니다 라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과 같이 이렇게 엑셀 파일이 이렇게 아래쪽에 다운로드가 받아지는데요. 그럼 이렇게 다운로드가 받아지면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을 해보시면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아까 전에 제가 설정을 했었죠. 그 검색 옵션을 설정했었죠. 그래서 어, 일자는 뭐 최근 1년간, 그러니까 2023년 3월 22일부터 2022년 3월 22일 최근 1년간이고, 언론사는 주요 일간지로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뭐 기고자도 있고 제목도 있고 여러 가지 정보가 이렇게 제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빅한지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고요. 그래서 이제는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다운로드 받은 데이터를 저희가 분석할 수 있게끔 간단하게 가공하는 작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글 콜앱을 실행시킨 다음에 구글 콜앱에서 지금 제가 제공한 코드를 실행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글 검색창에 콜앱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 구글 콜앱이라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그래서 구글 콜앱을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면은 여기 오픈 콜앱이라고 있어요.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뭐 검은색 창이 뜰 거예요. 파일, 수정, 보기, 삽입, 런타임 뭐 여러 가지 메뉴가 있죠. 이게 구글 콜앱 프로그램 창입니다. 여기서 파일하고 그 다음에 노트 업로드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제공한 코드 있죠? 제가 제공한 코드를 여기다가 업로드를 시켜주면 됩니다. 제가 제공한 코드 중에 코드 있죠? 비카인지 LDA 분석 코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업로드를 해주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실행 이렇게 콜앱에서 코드가 이렇게 쫙 출력이 됩니다. 출력이 된 상태에서 제가 지금 코드는 다 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코드를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 코드 파일뿐만 아니라 데이터도 업로드를 해야 됩니다. 여기 왼쪽에 파일 폴더 있죠? 이 파일 폴더를 클릭을 한 다음에 클릭을 하고 비카인지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그 파일 있잖아요. 제가 인공지능 뉴스 파일 다운로드 받았는데 그 파일을 여기다가 전 업로드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빅카인지에서 다운로드 받은 엑셀 파일을 여기 왼쪽 창에다가 업로드를 시키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그 업로드가 얼마나 됐는지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업로드를 시키면은 이 파일을 분석할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분석할 코드가 있어서 이제 데이터를 빅카인지 뉴스 기사를 분석할 수 있는 준비가 완료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다음 시간부터 코드를 찬찬히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차근차근 파이썬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이론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코드도 이거를 이해를 하실 적에 처음 접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큰 흐름, 그러니까 큰 맥락을 코드에서 큰 맥락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세세하게 이렇게 뭔가를 파고들기보다는 큰 맥락에서 이 코드가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그리고 작동이 된다면은 또 코드에서 내가 수정해야 할 부분은 수정해서 이거를 좀 수정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 분석을 할 적에 어느 부분을 수정을 해야 될지 이런 좀 맥이 되는 부분을 좀 파악을 하면서 코드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CoNLPy라는 한국어 형태소 분석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합니다. 이 형태소 분석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그 텍스트 데이터에서 명사, 뭐 형용사, 동사와 같이 이런 특정한 형태소를 추출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형태소 분석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CoNLPy 형태소 분석 라이브러리 안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CoNLPy 형태소 분석기라고
라고 치면은 여기 뭐 구글에서 검색을 치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와요. 뭐 지금처럼 여기 한나눔이라는 것도 있고 코코마라는 것도 있고 코모란이라는 것도 있고 메캅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여기 캐릭터라는 게 여기서 어떤 글자 수인데요. 그러니까는 글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렇게 형태소 분석기의 그런 분석하는 속도도 달라지고 또 추출되는 형태소도 조금씩 미묘하게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세하게 파고들면은 좀 언어적인 부분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코어 NLPI 형태소 분석기라는 거는 그 텍스트 데이터에서 특정한 형태소를 추출하는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형태소 분석기를 설치를 하는데 파이썬 그 파이썬에서 코드에서는 pip install이라는 이렇게 명령어랑 그 다음에 뒤에다가 라이브러리 명을 써주면은 이 해당 라이브러리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이 파이썬 환경 안에서. 그래서 coNLPI라는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 라이브러리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된 상태에서 이제 이제 분석을 시작을 할 건데요. 분석을 하기 위해서 판다스라는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불러옵니다. import pandas as pd라는 명령어를 사용하는데 파이썬에서 import라는 것은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불러온다라는 의미예요. 라이브러리가 뭐냐? 그러면은 뭔가 그 어떤 라이브러리라는 것을 어떤 그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게끔 명령을 실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판다스라는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그 엑셀 표 형식 있잖아요. 행과 열로 이루어진 이런 엑셀 표 형식의 데이터들.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엑셀 표 형식이겠죠. 뭐 이런 데이터들을 다룰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판다스라는 라이브러리 불러오고 as라는 것은 이걸 약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 판다스 라이브러리는 여기 명령어로 pd라는 명령어로 약어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PD라는 이름을 쓰면은 판다스를 임포트할 수 있게끔 한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잘 모르셔도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계속 넘어가 주세요. 그래서 데이터 처리를 위한 주요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 NLPI가 형태소 분석 라이브러리라고 했죠? 여기서 형태소 분석 라이브러리 중에서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뭐 한나눔도 있고 뭐 메캅도 있고 트위터도 있는데 그 중에서 OKT라는 라이브러리가 굉장히 좀 많이 쓰이는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 중에서 OKT라는 형태소 분석기를 임포트한다, 불러오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데이터 분석하기 위해서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고 그 다음에 형태소 분석하기 위해서 OKT라는 라이브러리를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불러온 상태에서 이제 분석할 대상이 되는 엑셀 파일을 다시 한번 불러올 거예요. 불러오는데 불러오기 위해서는 이 판다스라는 라이브러리가 엑셀 그 행과 열로 이루어진 표형식의 데이터를 다룬다 그랬죠. 그래서 read excel이라는 명령어를 여기다가 붙여주신다면은 붙여주고 여기 가로 안에 따옴표를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여기서 그 해당 데이터가 있는 경로를 여기다 입력을 해주면은 이 데이터를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파일 경로를 입력하는 부분인데 여기 왼쪽 창에 보면은 여기 점점점이라고 있죠? 여기서 점점점에서 경로 복사를 해줍니다. 경로 복사를 해주시고 이 부분에다가 블로그 씌우고 딜리트를 해주시고 이 쉼표 안에다가 컨트롤 V를 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불러올 거예요. 그래서 불러온 데이터를 df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코드셀을 한번 나눠 가지고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불러오죠. 불러온 상태에서 여기 아래 코드셀 사입하고 한번 df를 볼게요. df를 보면은 여기 뭐 그 엑셀 데이터가 있잖아요. 여기서 뭐 쭉 보면은 여기 이 엑셀 칼럼명, 그러니까는 칼럼명 뭐 제목, 뉴스, 일자, 언론사 뭐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좀 엑셀 파일로 보는 게 좀 편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뉴스 제목이 있고 여기 키워드가 있고 뭐 본문이 있고 여러 가지 칼럼이 있고 이 칼럼 아래쪽에 보면은 이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맨 앞쪽에 행에 있는 것에 여기서 칼럼이라고 하는데 이 칼럼을 분석 대상이 되는 칼럼을 한번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하고 본문 칼럼을 한번 합쳐볼게요. 칠 건데 여기 보시면은 디렉프라는 변수에서 제목하고 그 다음에 본문이라는 이렇게 칼럼을 플러스를 해주면 칼럼끼리 이렇게 합쳐준다는 의미거든요. 합쳐서 새로운 칼럼을 생성한다. 새로운 칼럼명은 제목하고 본문이다. 라고 해서 이걸 눌러주면은 제목에 있는 데이터랑 본문에 있는 데이터가 이렇게 합쳐질 거예요. 그래서 이 합쳐진 것을 보면은 이렇게 쫙 나옵니다. 합쳐진 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합쳐진 상태에서 이 합쳐진 데이터에 대해서 형태소 분석을 여기 아래쪽에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준비가 됐잖아요. 분석할 데이터가 준비가 됐으니까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여기서 형태소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태소 분석을 하기 위해서 OKT 형태소 분석기에 대한 여기서 OKT라는 객체를 형성을 했습니다. 여기서 뭐 객체가 뭐고 여기서 이걸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파이썬을 처음 하시는 분은. 그러면 이것만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는 여기서 OKT라는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면은 이걸 쓰기 위해서 이렇게 OKT라는 변수에다가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는구나 라고만 이해를 해주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럼 이걸 좀 더 뭐 알고 싶다 그러면은 요새 챗 GPT가 있잖아요. 챗 GPT한테 물어보셔도 됩니다. 챗 GPT라고 친 다음에 여기서 좀 궁금한 부분들을 한번 뭐 여기서 왜 이런 식으로 코드를 구성하지?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명해줘. 뭐 이런 식으로 챗 GPT한테 질문을 해서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제가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좀 더 큰 틀에서 좀 설명을 드리는데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챗 GPT를 사용을 해서 좀 더 세세하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를 할 적에 제가 이렇게 제공한 코드를 그대로 챗 GPT에다가 여기다 붙여놓은 다음에 여기서 설명을 해줘 라고 식으로 해서 제 강의 플러스 뭐 챗 GPT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가시면 좀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자면은 그 형태소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함수를 만들 거예요. 형태소 분석하는 함수를 만들 건데 여기서 DEF는 그 함수를 만들겠다라는 선언하는 의미고 함수명은 토크나이저. 토큰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분석을 할,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을 할 적에 분석 대상이 되는 가장 작은 단위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뭐 토크나이저라는 이름이 그래서 그러니까는 어떤 토큰 단위로 이렇게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함수명을 토큰으로 했구나라고 그냥 좀 뭐 아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건 모르셔도 상관없는 거고 이렇게 함수를 만드는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텍스트라는 그러니까는 여기서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OKT 포스라는 이런 걸 거치게 되면은 포스라는 것은 여기서 특정 형태소를 이렇게 추출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는 뭐 텍스트가 나는 어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다 라는 이런 텍스트가 있어요. 텍스트라는 변수에 여기서 쉼표를 해서 문자로 이렇게 만들었죠. 그러면 이 텍스트에서 그러니까 형태소 분석기 OKT의 형태소 분석기에서 포스라는 모듈을 사용을 해서 이 텍스트 변수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음, 그러면은 잠시만요. 네,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입력을 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형태소가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토큰 단위래요. 앞쪽에 있는 단어는 뭐 나는 어제 영어 공부해서 이렇게 형태소 단위로 분석이 되고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여기서 태깅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이 단어가 어떤 형태소인지를 나타내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이 단어에 대한 정보를 태깅이라고 해요. 그래서 워드랑 태깅이 정보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쌍으로 표시가 돼요. 이거는 명사고, 이거는 뭐 조사고, 명사고, 조사고, 이거는 동사고 해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몰프라는 형태소라는 변수에다 저장을 하고요. 저장을 하고 지금 이 함수에서는 여기서 특정 형태소만 이렇게 형태소 단어만 추출을 할 거예요. 그래서 워드스라는 리스트를 여기다가 하나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폴문을 통해서 각 반박문을 통해서 몰포스 그러니까는 여기서 반복문을 통한다면 이렇게 한 줄 이렇게 돌 거예요. 폴문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워드랑 태그랑 이렇게 쌍이 됩니다. 한 줄에. 이 한 줄에서 워드 이게 앞쪽에 나가 워드 뒤쪽에 태그가 있는데 이렇게 쌍이 있는데 여기서 뭐 노운이라던가 어드젝티브 벌브인 태그가 이 벌브인 것만 여기다가 워드스라는 것에 추가를 해주고 그리고 글자 크기 렌이라는 것은 어떤 크기를 재는 거거든요. 워드의 크기가 가는 1보다 큰 거. 그러니까 외자 단어가 아닌 것만 이렇게 추가를 하라. 그러니까는 한 글자보다 크고 형태소가 명사나 아니면은 동사, 형용사인 것만 이렇게 추가를 해서 워드라는 이런 리스트에다가 여기서 계속 추가를 해달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챗 GPT에서 이 코드를 뭐 파이썬 초보자를 대상으로 해서 한 줄 한 줄씩 차근차근 설명해 줘요. 그래서 파이썬 기초문법을 모르신다 그러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나는 좀 막히는 부분 있잖아요. 그거를 여기서 챗 GPT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함수명을 정의하고 여기서 뭐 텍스트라는 함수의 매개 변수를 받아들이고 해서 제가 지금 설명했던 거를 굉장히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니까 이걸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형태소 분석하는 함수를 만든 데까지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료형을 문자열로 바꿔줍니다. 왜 문자열로 바꿔주냐 그러면은 이 함수 있잖아요. 이 함수에서 OKT 포스라는 모듈은 무조건 텍스트 데이터, 그러니까 자료형이 str인 것만 이렇게 받기 때문에 이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이런 자료형을 이렇게 문자열 타입으로 변환을 해야 됩니다. 모르시면은 그냥 이렇게 뭐 변환을 하는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그러면은 챗GPT한테 좀 더 자세하게 물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문자열로 변환을 한 상태에서 제목하고 본문 칼럼에서 여기서 좀 어플라이라는 함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그 있잖아요. 여기서 데이터 프레임에서 각 행 단위로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어플라이라는 적용이 되는데 이 적용이 되는 것이 토크나이저라는 함수가 이렇게 어플라이라는 이렇게 모듈을 통해서 각 행식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명사, 형용사, 동사만 이렇게 추출하도록 하는 그 토크나이저 함수가 여기서 제목 본문에 각 행식이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적용이 된 게 다시 제목 본문에다가 이렇게 저장이 된 것을 이렇게 문자열로 바꾼 다음에 여기서 정제 파일이라는 df 데이터 프레임을 .2csv라는 파일로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명사, 형용사, 동사가 이렇게 저장이 되고 추출이 되고 추출된 것이 CSV 파일로 한번 제가 이렇게 저장을 해볼게요. to.csv 이렇게 여기다가 저장될 경로 입력을 하고 이 엔코딩은 엔코딩이라는 것은 컴퓨터가 파일을 읽어드리는 형식인데 그냥 UTF-8이라는 형식으로 여기다가 기본값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지금 단계가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단계다. 전처리할 적에 분석 대상이 되는 칼럼을 합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특정 형용사만 이렇게 추출을 했잖아요.
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명사, 형용사, 동사인데 나는 뭐 동사만 보고 싶다, 형용사만 보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특정 형태수만 지워주면 됩니다. 특정 형태수만 남겨주면 되는데 근데 이거를 뭐 형태수가 어떤 게 있는지 이 포스 그러니까 태깅이 어떤 게 있는지 알고 싶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냐 그러면은 이 OKT라는 형태소 분석기 있잖아요. 이거를 구글에서 품사 태그표를 이렇게 찾아서 찾은 다음에 한번 찾으면은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뭐 그래서 있죠. OKT가 뭐 트위터라는 이름이 형태소 분석기이기도 한데 쭉 내리면은 제가 보니까는 여기 태그표가 있어요. 이건 노는 명사다. 형사는 어드젝티브다. 뭐 부사는 어드벌브다. 접속사는 뭐 컨정션이다 해서 그래서 검색을 해서 각각에 해당되는 태그를 이렇게 찾아서 여기다가 추가를 하거나 뭐 삭제를 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형태소 분석이 완료가 됐네요. 완료가 됐고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 정제 파일이라고 이렇게 저장이 됐죠. 이걸 한번 다운로드 받아볼게요. 클릭을 하고 다운로드를 받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파일은 제목 본문 칼럼에 명사, 동사, 형용사가 이렇게 추출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운로드 중인데 한번 이 파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보면은 지금 좀 파일이 엔코딩 형식이 깨졌네요. 만약에 UTF 파일로 이렇게 나온다 그러시면은 UTF 파일로 봐도 되겠지만 만약에 깨진다 그러면은 UTF 파일이 아니라 뭐 CP949로 이렇게 바꾸어서 저장을 해주셔도 됩니다. 엔코딩 형식 중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UTF-8 또는 CP949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엔코딩 형식이 만약 지금처럼 깨진다 그러면은 바꾸어서 보셔도 되고요. 저는 이렇게 바꿔졌다고 생각을 하고 파일 한번 열어서 보면은 제목 본문 칼럼에 명사, 형용사, 동사만 추출이 돼 있을 거예요. 제목 본문 칼럼에 지금같이 이렇게 엑셀 파일에 명사, 형용사, 동사만 이렇게 추출이 되었습니다. 쭉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데이터 전처리하는 단계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빈도 분석을 하고 빈도 분석을 시각화하는 워드 클라우드로 시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전처리된 데이터 있죠? DF에서 제목 본문 칼럼이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한번 제가 빈도를 한번 구해볼게요. 빈도를 구하기 위해서 라이브러리를 불러올 건데요. 사용되는 라이브러리는 사이킨런에서 피처스 익스트랙션 텍스트라는 모듈을 이렇게 불러올 거예요. 이 모듈 안에 카운터 벡터라이저라는 이런 모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하면은 그냥 그 단어 빈도를 구해주는 라이브러리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사이킨런은 굉장히 유명한 라이브러리이긴 한데 이 라이브러리 사용을 해서 단어 그 텍스트 문서 안에서 몇 개가 있냐 그 단어가 몇 개가 있는지를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카운터 벡터라이저라는 모듈을 사용을 해서 여기서 이 모듈을 하기 위해서 CV라는 이런 객체를 생성을 합니다. 객체가 뭐냐라고 하면은 그냥 이거는 좀 뭔가 처음 배우시는 분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뭐 CV라는 변수를 만들어야 되구나 이렇게 사용을 하려면은 그래서 그 정도로만 알아주셔도 되고 그리고 이거 안에
여기서 어떤 파라미터, 그러니까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next picture라는 것은 여기서 그 최대 개수를 의미합니다. 최대 개수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어떤 빈도가 추출되잖아요. 빈도가 추출될 때 빈도가 높은 순으로 상위 몇 개까지 이렇게 추출이 되는지를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저는 3000개까지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cv라는 변수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문서 단어 행렬로 바꾸기 위해서 cv.ptransfor라는 모듈을 하고 이 안에 대상이 되는 그런 데이터를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 문서 단어 행렬이 뭔지 기억이 안 나신다 그러면은 또 뭐 구글이라던가 챗GPT한테 물어보셔도 되는데 그거는 뭐 흔한 거니까는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검색을 통해서 알아봤는데 그러니까는 각 문서가 있잖아요. 여기서는 각 행이 되겠습니다. 각 행이 각 기사마다 여기서 특정한 단어가 있는데 이 특정한 단어가 몇 개가 있는지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단어랑 그다음에 문서로 된 행렬로 이렇게 표시가 되게끔 하는 게 ptransfor라는 모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듈을 tdm이라는 변수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하고 그다음에 저장을 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서 단어랑 빈도를 이렇게 라는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또 지금 여기 문서 있잖아요. 여기서 문서가 아니라 전체 문서 단위로 여기서 이거를 전체 문서 단위로 이렇게 썸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 과일이라는 게 있으면은 이걸 다 합쳐줘야겠죠? 뭐 길고라는 것 있으면 이렇게 문서 여러 개 있는 걸 합쳐준다라는 게 여기서 TDM에서 썸, XS라는 게 축이거든요. 축인데 그러니까는 이 축, XS 0이면은 이게 여기서 위에서 아래고 1이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인데 이 축으로 했을 적에 모두 다 더한다. 라고 해서 그럼 모두 다 더하면 여기서 빈도가 구해주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뭐, 개피척스 네임 마운 같은 경우는 여기서 어떤 그 단어냐라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단어랑 빈도를 이렇게 추출을 하고 이거를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생성을 한다라고 해서 생성을 한 것을 워드 카운트 df라는 변수에다가 담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담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거를 sort value라는 것을 명령어를 사용을 하면은 여기서 어떤 특정한 행에 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뭐 오름차순으로 할 건지 내림차순으로 할 건지 뭐 예를 들어서 빈도가 높은 것부터 낮은 것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나열할 건지 아니면 높은 것부터 낮은 것으로 나열할 건지 어센딩 펄스라면은 이렇게 어센딩이 오름차순인데 펄스면 내림차순이겠죠? 내림차순은 빈도가 높은 것부터 낮은 거를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생성해 준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내림차순을 정렬을 해서 변수에다 저장을 하고 저장한 것을 다시 엑셀 파일로 이렇게 워드 카운트라는 걸로 to 엑셀로 이렇게 저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설명한 거에서 모르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컨트롤 A 이 코드를 이렇게 복사 붙여하고 그챗 GPT에서 여기서 코드를 붙여놓은 다음에 여기서 모르는 부분 이 코드에서 뭐 그래서 이 부분이라고 할게요. 이 부분을 모른다. 이 부분을 뭐 잘 모르겠어. 최대한 뭐 쉽게 설명해줘. 쉽게 설명해줘. 라고 해서 계속 질문을 하는 거죠. 이 부분에서. 그럼 챗GPT가 뭐 잘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빈도 및 워드 클라우드 시각화하는 방법, 빈도를 구하는 방법을 다 알아보았고요. 다음으로는 워드 클라우드에서 시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워드 클라우드 라이벌을 사용해서 빈도를 시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워드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아시겠죠? 이거는 하도 많이 사용되는 그런 시각화 기법이어서. 그래서 워드 클라우드를 하기 위해서 워드 클라우드는 라이브러리를 임포트를 할 거예요. 지금처럼 프롬 워드 클라우드, 임포트 워드 클라우드를 이렇게 불러옵니다. 그 다음에 이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 이 시각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폰트를 그 다음에 설정을 해주는데
폰트를 설정을 해주는데 여기 폰트를 콜앱에다가 업로드를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시면은 여기 윈도우 기준으로 여기서 C 드라이브 있잖아요. PC에서 C 드라이브, 그 다음에 윈도우즈로 들어가서 폰트라는 폴더에 보시면 여기 폰트들이 많아요. 여기서 한글 폰트를 이렇게 집으신 다음에 이거를 여기다가 복사를 한 다음에 이걸 한번 바탕화면에다가 여기다 한번 붙여넣기를 해서 하고 폰트를 여기다가 업로드를 시킵니다. 업로드를 시킨 다음에 여기다가 폰트 경로를 지정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한글 폰트 경로를 지금처럼 이렇게 내 컴퓨터에 있는 폰트를 여기다 업로드를 시켜서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지정을 해주고 이제 워드 클라우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옵션을 선택을 할 거예요. 백그라운드 컬러는 여기 뒤쪽에 있는 컬러 있잖아요. 이거를 뭐 화이트로 할 건지 블랙으로 할 건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맥스 워드는 빈도수 기준으로 해서 상위 몇 위까지 나타낼 건지 상위 50위까지 나타내고 싶다 그러면 50위라고 하고 폰트 패스는 여기 워드 클라우드에 사용될 폰트 패스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워드 클라우드에 옵션 값을 설정을 해주고 설정을 한 것을 WC라는 변수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옵션을 설정을 한 상태에서 어, 분석 대상이 되는 어떤 걸 분석을 할 거냐라고 하는데 워드 클라우드 TF라는 변수가 여기서 단어 빈도수가 이렇게 저장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빈도수에서 단어라는 칼럼, 그 다음에 빈도라는 칼럼은 이렇게 쌍으로 집이라는 것하고 쌍으로 이렇게 집이라는 그 파이썬 명령어는 뭔가 이렇게 쌍으로 이렇게 추출한다는 의미인데 제가 뭐 챗 GPT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도 제가 설명을 하면서 막 파이썬에 모르는 게 있다 그러면은 저처럼 이렇게 물어보세요. 제가 집 문법에 대해서 초보자도 알기 쉽게 설명해줘. 챗 GPT한테 물어볼 적에 답변을 받는 대상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면은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이 집 문법을 통해서 뭐 요소들을 짝지어준다라는 그런 거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어랑 빈도를 이렇게 짝지은 상태에서 딕트가 딕셔너리라는 자료형으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이것도 딕셔너리라는 자료형은 뭐 키랑 밸류로 이루어졌는데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게 너무 어렵다 그러면은 제가 찍은 파이썬 기초문법 강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분들이 하는 그런 강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문법은 어느 정도 안다고 한 상태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부분만 알고 싶다 그러면은 저처럼 이렇게 챗 GPT한테 물어보세요. 집 리스트면은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집 함수로 이렇게 묶어줄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묶여서 나온다라고 설명을 잘 해주잖아요. 이게 이런 식으로 뭐 있으면은 뭐 이런 식으로 리스트 형식으로 묶어준다라고 하고 뭐 그다음에 뭐 딕트에 대해서도 딕트 자료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라고 해서 알 때까지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어 빈도 사전을 생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핏 워드스라는 이런 모듈을 사용을 해서 시각화를 합니다. 시각화를 해서 클라우드 투 이미지라는 이렇게 걸 사용하면은 이렇게 이미지가 쫙 나와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뭐 좀 더 바꾸고 싶다. 뭐 예를 들어서 가로랑 세로 길이를 동일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코드를 복사를 한 다음에 챗GPT한테 물어보는 거죠. 위 워드 클라우드 그림에서 가로 길이랑 세로 길이를 동일하게 하고 싶어. 뭐 코드를 수정해줘. 그리고 그림도 저장하고 싶어. 라는 식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여기다 덧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챗 GPT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코드를 짜는 건 뭐
백지 상태에서 코드를 짤 때는 좀 정확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근데 기존에 있던 코드를 뭔가 옵션을 바꾼다 그러면은 굉장히 좀 정확도가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챗GPT가 우선 코드에서 옵션을 좀 조정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뭐 뒤에 보면은 위드, 페이스 뭐 해서 가로 세로 길이를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파일로 저장하게 클라우드 투 파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코드 작동하는 거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그리고 옵션으로 챗 GPT를 활용을 해서 좀 더 코드 이해를 풍부하게 하고, 그 다음에 코드 안에서 이렇게 파라미터 옵션을 바꿀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저장이 됐죠? 그래서 여러분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이 빈도 분석에 대한 워드 클라우드 그 코드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시효과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